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예, 11월, 21일이 아니네. 오늘 22일입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 어제 주말 정규 라이브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어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혹시 세미나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 홍보하겠지만 세미나 끝났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로테이션은 지속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방송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시는 것처럼 로테이션이 얼마 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화이저, 바이오엔테크, 또 모더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현재 백신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죠. 이미 이제 화이저는 이미 사용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언택과 컨택의 종목들의 어떤 로테이션, 그다음에 또 코로나 피해주와 수혜주의 로테이션, 또 성장주와 가치주의 로테이션,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빅테크 대 뭐 국영제 종목들, 흔히 얘기해서 뭐 산업재, 소재, 금융, 에너지 같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로테이션, 또 시장 지수로 보게 되면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간의 로테이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그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윤 교수만 키움의 홍보대사가 아니고 저도 키움의 홍보대사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키움의 홍보대사로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의 첫 번째 임무는 홍보,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은 키움증권의 계좌를 만드신 비대면을 만드시게 되면 수수료 혜택, 환율 우대 혜택 플러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상세 보기에서 이벤트 신청을 하시면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겁니다. 두 가지. $40 드립 이벤트,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수수료 0.1% 환율 우대 95%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서 한번 눌러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이 유튜브 상세 보기, 이 제목 옆에 있는 이 물결 표시 누르게 되면 촥 열리거든요. 열리기 때문에 직접 눌러보시고, 특히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는 저희 내부적으로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URL 누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친구분 중에, 혹은 뭐 지인 중에 키움의 계좌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 주소를 알려드리면 $40 이벤트, 그 다음에 책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지수가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여쭤보시죠. 이제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지난주였죠. 흐름이 약간 로테이션이 이제 로테이션 끝났나는 그 정도의 느낌? 분명히 막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많았는데 지금 약간 끝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우가 0.7%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8%, 나스닥이 플러스 0.2%로 이번엔 나스닥이 또 좀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땠어요? 지난주에 반대였죠. 반대였어요. 이게 이제 한 플러스 4% 정도 나왔고요. 요게 한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컸죠. 지난 주간으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진짜 이제 끝났나? 로테이션이 끝났나? 다시 다우의 약세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아침 되게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 일요일날 잠을 안 자고 일단 일찍 일어나갖고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일정이 많아갖고요. 일요일날 좀 그래요. 이제 혼자 살아도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딱 주간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여러분 딱 분명히 봐봐 잠깐만 하면서 다시 앞전 그림을 또 보게 되면 분명히 0.2% 플러스였단 말이죠. 그러면 흔히 얘기했을 때 그럼 분명히 S&P 500 종목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이것도 2.6% 빠졌습니다. 예, 안 보이겠지만 마이너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게 올랐어야 되는데 예, 아니면 강보합 정도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늘 방송에서 밤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근데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헷갈리는 시장. 예. 그러면 나스닥이 플러스 왔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 뭐 세일즈포스닷컴이 됐든 AMD가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사실 반도체 힘이 컸고요. 예, 반도체 힘이 컸고요. 제가 어제 밤에 언제였습니까? 금요일날 3%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ETF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가 뭐였죠? 저 짚고 넘어가면 SMH 그 다음에 SOXX 같은 ETF가 있다. 반도체 ETF입니다. 종목을 여러분들 고르기 힘들면 반도체 ETF 사는 것도 방법이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인가? 이걸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올라간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안 갔단 말이죠. 그럼 이번 주에도 신 거예요. 주간으로 보게 되면 빅5는 지금 거의 한 2달째 쉬고 있잖아요. 많이 못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그게 주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잠깐 보시면서 뭐가 좀 특이점이 있어요? 저희는 저하고 이한인 교수 그다음 물론 이한인 교수 빼고 저의 롤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예요. 제가 뭐 종목을 어떤 걸 찍는다, 뭐 우리 나오는 그 3프로에 나오는 뭐 아주 유명한 분들처럼 막 깊은 얘기를 하고 아주 뭐 인사이트 주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얄팍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딱 이 그림 보시면 한 가지 희한한 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쪽이 많이 빠졌죠. 예, 대부분 한 6, 7% 예, 후반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헬스케어 플랜스라고 하는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회사들입니다. 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VS 헬스, 시그나, 휴메나, 앤썸, CNC 이런 건데 CVS 헬스는 본부장님 이거 약군 체인점 아닙니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얘네도 이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예, 의료보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유독 색깔이 좀 불구스름하잖아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왜 빠졌을까요? 민영건강보험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야 이제 민간에서 하지 마. 나라에서 건강보험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자기는 할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2년 전에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였죠. 예, 메디케어 제도를 아예 국가에서 지급을 하자라는 게 원래 버니 샌더스의 아주 강한 그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뭐 엘리자베스 워런도 같이 동참하고 했던 건데 이 메디케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일부 노년층에만 제도 적용시켰던 의료보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노년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제도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아예 저소득층이 되면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직장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요. 가서 치료받는데.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이 민영건강보험에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왜 빠졌을까요? 예, 코비드, 예,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민영건강보험의 큰 리스크 두 가지는 하나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나라에서 한데 우리가 할 거를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창궐하면 예, 엄청난 보험이 들어가겠죠. 보험료가. 거기에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을까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그렇게 했겠죠. 여러 가지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합니다. 단 코로나 발생은 빼겠습니다라고 했겠죠.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예. 그런데 코로나 누구도 몰랐잖아요. 코로나는 이제 예상치 못한 질병이죠. 예. 그래서 거기다 보험료가 엄청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치명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이고요. 그러면 또 질문 생겨서 여러분들
본부장님,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던데, 요번 주만 빠졌지, 최근 동안을 보면 사상 최고 주가던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민영 건강보험이 힘들었던 거는, 민주당이 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던 메디케어의 뿌리, 그 다음에 그 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것들은 다 나라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그럼 얘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바이든이 물론 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약관이나 이런 쪽에 하는 거지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코로나가 약간의 우리한테 문제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좋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버니 샌더스 같은 급격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그게 없다라고 해서 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시대 흐름적이 맞는 사업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뭐죠? 저출산, 고령화, 그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뭐 고객이라고 좀 뭐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얘네들 입장에서 뭐 고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그러니까 그 병원 찾는 분이 많아진 거고 당뇨병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혈압이라든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얘네 수익이 증가하니까 특히 얘네 가장 큰 수익에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당뇨 관련해서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투석 예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주가 올라왔다가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다시 빨간색이 좀 보였다 말씀을 좀 오늘 이 특집이 아닌데 갑자기 의료보험 제도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의료보험이 당연히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미국에 큰 차이점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이가 아니고 전주가 아니고 전전주에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는 뭘로 보여드렸냐면 MSCI가 뭐예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하고 있는 ACWI All Country World Index. 그러니까 MSCI에서 추정하는 전 세계 밸류, 전 세계 그로스를 가지고 비교한 건데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이렇게 많이 극대화됐다. 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극대화된 거죠. 그게 이제 지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이저가 이런 거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쪽이 밸류 쪽으로 확 몰렸잖아요. 이게 밸류가 많이 몰린 표거든요. 근래 한 번도 보기 쉽지 않았던 무려 4.5% 포인트 차이가 났죠. 차이가 이렇게 난 거예요. 네. 지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아마 11월 9일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9일인 걸로. 이게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한번 불을 지폈던 그런 사건으로 좀 기억하고 있고요. 갑자기 제 PC가 잠깐 멈칫한 게 이게 뭐죠? 업데이트하라는 문구가 나와갖고, 집에서 녹음하면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난주 이런 흐름이 보였고요. 4.5% 포인트 차이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로테이션인데 이번 로테이션 어떤 로테이션이냐면, 사실은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건 올 컨트리, 전 세계고요. 이번에 이머징 마켓만, 아시아도 실제 그랬는지, 아시아 지역은 정말 더했습니다. 약 한 5.2% 포인트 차이로 해서 13년 만에 2007년에 한 번 있었고요. 13년 만에 처음 가장 크게 벌어진 밸류하고 그로스의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은 뭐가 이겼어요, 주로?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아래 쪽에 빠지는 거는 성장주가 강한 거고요. 위로 가는 게 밸류가 강한 건데 이게 밸류고요, 이쪽이 성장이에요. 똑같아. 그림이 다 비슷해요. 대부분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의 없다가 갑자기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런 게 나온 거죠. 없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런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더욱더 이머징 마켓 쪽에는 더욱더 와 하는 정도의 큰 변화였죠. 한 번도 없다가 훅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다시
계속 지속이 될 건지, 내가 포트폴리오 바꿔야 될 건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금에서 쫙 빠져나가서 금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골드 ETF 관련한 것들을 팔고 나간다.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10월 달도 빠져나갔고 11월 더 많이 빠져나갔죠. 예. 이렇게 계속 보세요. 한번 위에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 예. 이것도 로테이션이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서, 이것도 로테이션이죠, 일종의. 왜냐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왜냐면 안전자산, 여러분들 뭐 채권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금을 또 보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자산을, 일단 금은 좀 뭐랄까요, 주식에 비하면 어쨌거나 워낙 변동성이 적으니까 이걸 팔고 오히려 가치주 같은 것도 매수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통 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것들이 아웃퍼폼 할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1등이었어요. 네. 오히려 달러의 악세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발력이 이번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그 자산이 이머징 마켓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M. 여러분 ETF는 EM이에요. EM. 네, EM.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오일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회복력. 그러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그런 회복력의 어떤 이제 증명으로 오일도 세 번째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골드 주택 쭉 나오는데 이건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머징 마켓 쪽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게 11월 20일자입니다. 예. 엊그저께 서베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서베이가 끝나는 겁니까? 펀드 매니저 실제 이렇게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 EEM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를 여기서 무슨 이머징 마켓 쪽에서 뭘 또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ETF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EM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발표된 다음에 시장에 있던 어떻게 로테이션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11월 9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의 흐름 끊어서 그 다음에 11월 9일부터의 흐름을 끊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변했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크게 일단은 대형주, 소형주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봤더니 이런 거죠. 대형주가 요 전에는 많이 강세 보였고 소형주 약세였잖아요. 근데 확 요 짧은 기간 동안에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에 와 세상에 스몰캡은요 12개월 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게 이날 다 한 번에 올라왔어요. 8%나. 예. 이 화이자 백신이 불러온 로테이션 정말 강했죠. 그죠? 예. 제가 봐도 강해 보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글로벌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쪽 보게 되면 미국에 비해서 이건 또 미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미국에 비해서 라지캡은 대형주가 12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4%였어요. 스몰캡은 마이너스 1%. 근데 요 짧은 기간 동안에 6%, 5% 확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 외에 국가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다. 이것도 하나의 또 로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상품도 상품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유가, 예, 원유 보시면 되겠죠. 12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34%였죠. 근데 6%, 예,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 보였죠. 화이자 백신이 던진 로테이션의 하나에 바뀌는 그런 모습을 한 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 보시면 진짜 많이 변했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가장 많이 올라온 게 기술, 예, 34%. 근데 가장 못 나온 게 에너지,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 9일 동안 어떻게 됐냐?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게 맨 밑으로 가고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었죠. 그죠?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이 올라왔죠? 예, 안 좋았죠? 예.
그걸 가장 안 좋았던 금융도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10%로 바뀌었죠. 리츠도 역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 바뀌었죠. 산업재 1%에서 7% 바뀌었죠. 예. 이게 다 로테이션 하나라는 거죠.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물론 최근 한 목금 정도? 지난 목금 정도는 약간 이게 진짜 로테이션인가 아닌가 싶었지만 18일까지 보게 되면 어쨌거나 예,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종별로 본 겁니다. 업종별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그로스와 밸류를 본 거죠. 예. 그로스 30% 갔다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 밸류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6%로 완전히 바뀌었죠. 이 또한 예, 로테이션의 일종이죠. 예.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아, 본부장님 이거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이런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말겠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2020년 4월 28일 날 팬데믹 때였죠. 팬데믹 때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에 밸류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가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위에 올라온 폭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순입니다. 상위순. 보시면 이때 4%. 예, 4%. 5월 18일 날 4%. 그다음에 이건 과거에 금융위 때니까 빼고요. 닷컴 볼 때 빼고, 그다음에 또 팬데믹 때 이번에였죠. 2020년 5월 26일 날 또 올라왔어요. 몇 퍼센트? 4.3%. 예. 또 5월 15일 날 4.5%. 그리고 이번에 6%, 6. 정확히 2% 올라왔죠. 11월 9일. 하루에 뭐 때문에요? 화이자 때문에 예,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조그만 자잘한 거 빼고 4% 이상의 큰 폭의 역사적 큰 폭의 순위를 보게 되면 이미 5번째죠. 이번에 올해만 예, 5번째 팬데믹 이후에 자잘한 거 빼고 자잘한 거 치면 10번 넘어요. 예.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진짜 의미 있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하면 의미 있는 로테이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 의견. 제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조금 더 이런 밸류의 이동,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신경제, 구경제 이동 이런 부분들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여러 번 나왔고 이번에 가장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2주 동안 자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700억 달러 들어갔죠. 얼마 됩니까? 이 700억 달러면? 한 80조 원? 되나요? 예. 네. 약 80조 원 정도 되겠죠? 원어를 치게 되면. 그 정도 자금이 2주 동안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주식으로. 왜요? 물론 중간에 쑥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얼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뭐 평상시에 보게 되면 몇 배 들어왔는데 왜 그럴까요? 예,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이자 백신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션의 기준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백신이었구나. 백신이 진정이 나와줘야지만 제일 첫 번째 경기 민감적 갈 것이고 그게 금융이 되겠죠.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경제 더 포함해서 그걸 포함하는 구경제 플러스 에너지, 금융, 거기다 소재, 산업재까지 포함시켜서 더 갈 수 있다. 더 광범위하게 예, 그렇게 번지는 것이죠. 그러다 주식을 많이 산 거죠. 글로벌로 보게 되면 예, 이거는 팩트니까 예, 주식형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 끝이냐? 제가 지난주에 또 보여드린 게 있어요. 3%에서 예, 이번에 미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이름도 11월에 엄청 들어왔죠. 예. 펀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약 37조 원 정도 들어왔죠. 예. 아까는 글로벌로 보게 되면 한 80조 원. 미국만 37조 원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자금이 실제 들어온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이번에 큰 폭의 로테이션이 나온 다음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뭐 하면 이게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흐름이 약간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구경제, 신경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여행 관련주, 뭐 항공이 됐건 뭐 크루즈가 됐건 호텔이 됐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로테이션하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실적 낙폭 과대주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실적 부진주죠. 실적 부진주. 그러니까 그런 큰 의미에서 로테이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때문에 간 거니까. 맛이 갔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실적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빠진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약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거. 물론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올라가겠죠. 백신이 개발되면. 그렇지만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큰 틀에서 좋은 종목들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호 업종이 아닌 섹터 쪽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의미의 로테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제 했던 건데요. 정말 너무 좋아갖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어제 했던 거 미리 가본 2021년 그 시황에 대한 전망 얘기했고요. 탑픽 15개 종목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서 보시면 2시간 동안 이제 올라가 있어요. 내용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이한 교수가 준비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물론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세미나 한 거니까 지금만 들으실 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렇게 또 4가지 강의가 올라왔다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휴일 그렇게 좀 뭐랄까 집에 있는 분들 약간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